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DM 발송들이 쭉 나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평택 쪽에서 일단 임장들을 가보려고 지금 안중 쪽 앞에, 그러니까 현아지구 쪽, 그 송담지구 그 아래쪽에서 길이 뚫려요. 그 이안 아파트 쪽 그 올라가고 있는 그 건축 현장에서 그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길이 뚫리는 그 발에 옆에 필지가 하나 이제 있어서 그거 임장 때문에 같이 보실 분들 계십니까? 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그 제가 이제 DM 발송도를 쭉 계속 다 보냈는데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인천 쪽에 와서 이제 이 불로지구 쪽, 불로동 그 검단지구 있죠? 검단 신도시 있는데 그쪽에 매물을 제가 좀 보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인천 쪽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제가 송내에서 요즘에 이게 제가 있을 때는 인천시 남구, 남동구 막 이런데 뭐 미추홀구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그 미추홀구 그러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뭐 무슨 뭐 어디 왜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좀 말이 많죠.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좀 문제인데 좀 그런 게 그래서 욕을 먹어요. 그러면 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건 뭐 어차피 뭐 그렇게 큰 의미에 뭐 부여하는 말은 아니니까. 자, 오늘은 기사건을 보려고 했는데 영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가능한 한 제가 계속 얘기했었죠. 일단 그 물권화되어 있는 것들은 사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년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전부터 계속 뭐 진주였나요, 진해였나요, 뭐 계속 그 물건을 문의를 하시다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뭐 기획부동산이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분이 계셨는데 뭐 인천하고 수원 쪽에 지산을 몇 개씩을 사셔가지고 뭐 20억이 들어갔네 뭐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따가 제가 오후에쯤에는 그분하고 통화라도 이렇게 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아요. 오늘 이 기사를 보셔도 똑같아요. 영끌이에요. 자, SBS 뉴스로 나왔네요. 보니까 영끌로 1억 샀는데 영원까지 끌어서 다 사람이에요. 1억 넘게 빠졌어요. 자, 한번 들어보자고요. 들어봐야 뭐 내용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네, 올해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걸 주도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북쪽에서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또 남쪽에서는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가 아파트 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보통은 여기가 이제 많이 상승세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만요. 여기 오르는 게 그 폭하고요. 여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요쪽이 오른 거하고 폭의 캐파가 달라요. 그리고 이 마영성이라고 하는 요쪽에 있는, 즉 한강 쪽에 붙어 있는 쪽하고 떨어져 있는 쪽하고는 확연한 차이는 있어요. 그걸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젊은 층이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2달 만에 1억 원 넘게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조윤아 기자가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뭐 지식산업센터인지 뭔지 뭐 오피스텔인지 뭐 기숙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출을 끼고 사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원리금 균등 상황이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자, 1억 넘게 빠진 거. 여기를 잠깐 보시면 알아요. 쭉 뭐 이렇게 여기는 가격이 지금 써져 있는 게 아직은 없나요? 보통들 가서 이게 저기 명월동 쪽에도 보시면요, 뭐 20억, 10몇 억 다 기본 쪽이에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 거래 가격이 2달 만에 1억 7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8월에 8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자, 보세요. 2달 만에 다시 거래가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버티지를 못해요. 10월엔 6억 5천만 원에 집을 팔았다는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아파트나 이렇게 건물화되어 있는 것들은 실거래가 신고가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막 그 비일비재 했죠. 하지만 이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데 땅은 지멋대로 하는 게 솔직히 많아요. 제 장담컨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땅은 같이 바로 붙어 있어도요, 길 하나 바로 떨어지는 거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는 진짜 30만원의 거래가 되고요, 하나는 300만원의 거래가 돼도 안 팔아요. 500만원, 1000만원도 불러요. 이게 정말 웃기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웃긴 건 동일 필지 안에서 여기는 400, 500을 거래를 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것도요. 근데 이건 40만원의 거래를 해요. 세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실제. 그렇다고 해서 이명계약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은 실제로 보시면서 알게 돼요. 값을 낮춰서 내놓는 집주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억 3천에 나온 게 있었는데 어젠가 와서 2천만 원 내리더라고요. 8억 1천으로 매매해달라고 주춤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울 북부의 이른바 자, 2천만원 빼준 거 갖고 말이겠어요? 6억 5천까지 떨어졌다는데. 노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2달 만에 몇천만 원씩 떨어져서 거래되는 단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도봉구의 B아파트요. 뭐 이제 이것도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와요. 어차피요. 뭐 뒤져보면요. 이제 강북구도 마찬가지겠죠. C아파트. 59제곱미터면 진짜 조금 20 몇 평짜리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기 한 4, 5천 빠졌고요. 한 3천 정도 빠지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사이에 지금 계속 빠질 거예요. 아예 절벽이에요. 아예 무늬도 없고 다니지도 않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당연히 저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파셔야겠죠. 그렇게 지금 막 이렇게 막 사들여가지고 이건 될 일이 아니거든. 그럼 무조건 정리를 해야 돼요. 다 팔아야 되는데 이걸 입장을 바꿔나 보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사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갈 사람. 그럼 이 사갈 사람한테 네가 덤태기 써라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일이 돼요. 우리가 이제 폭탄 돌리기 한다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수건 돌리기 한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돌리기 하면서부터 나는 맞기 싫으니까 네가 맞아. 이건 정말 극악한 정도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말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그걸 사가는 사람은 뭐 종부세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뭐 지산인가 이거는 뭐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뭐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쪽에 지산 쪽에는 전혀 지금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땅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뭐 세금 쪽의 문제하고는 별반 뭐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산이든 뭐 그런 쪽에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여하튼 본인이 감당 못하는 걸 이 사람이 감당을 하라는 거잖아요. 사갖고 들어올 사람들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끌을 해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영원까지 끌었다 오는 사람들이 버틸 여력이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몇 달만 걸쳐서 바로 팍 때려잡아도요, 그럼 금세 죽어요. 일례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제가 이것도 문의를 하셨던 그분한테 여쭤봤던 거였어요. 만일 사장님 본인은 이제 은퇴하는 시점이라고 얘기하시니 내년이면 은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물가 뭐 지금 뭐 한 달 뭐 이렇게 조금 더 나오면은 뭐 1년 버티지 못하겠죠. 내년이 은퇴인데 뭐 1년 뭐 더 다닌다 이건 안 되겠죠. 그러면 좋아요. 연세가 있을 테니까 본인의 아들이든 딸이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이제 애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영혼까지 끌어다 놓는 그 예를 듣는 거예요. 자, 남자애가 이제 월급이 보통 300, 40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아니면 뭐 500이라고도 가정을 할게요. 뭐 5천을 받든 6천을 받든 연봉이 뭐 그렇게 같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뭐 며느리 될 사람들이든 뭐 아니면 그 딸이 그 여자분들이 이제 될 사람들이 조금 더 연봉이 낮다라고 그냥 치유하면서 그냥 대략 한 300이든 200이든 벌어서 연봉이 한 3천에서 4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봐 드린 거였어요. 그러면요, 대략 월 한 600에서 700, 800 뭐 이렇게 좀 벌이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자 내는 것들이 지금 뭐 한 몇 억을 빌렸다 치면 한 70만원, 80만원 낸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을 합니다. 애가 아직 뭐 어리니까 뭐 아이를 이제 낳았다라고 쳐도 뭐 이제 뭐 학비가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키우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월리금 상환이 들어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자율이 2%대 받았던 게 지금 4%, 5%대 계속 더 올라갑니다.
그럼 더블만 뛰었어요. 70, 80을 기준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150, 160, 거의 200을 육박하는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나가는 비용이라는 게 고정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이 돼요? 그러면 이걸 갚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또 갚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제 장단컨대 뭐냐면 이걸 제가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명약관화라고 하잖아요. 불을 보듯 뻔하다고요. 이거는요, 지금 이걸 기사라고 지금 낸 겁니까? 물론 YTN이든 이런 데들 뭐 그쪽에서는 뭐 당연히 기사를 계속 방송이니까 뉴스니까 이렇게 팩트를 계속 내줘야죠. 하지만 이 공무원들 알아보면서 이제 집값 꺾였다, 자기네들 성공했다, 좋다. 누가 죽는지 아십니까? 밑에 사람들 이제 다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라토니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못하겠다, 일명 배째라. 그런 일들 나타나면 이제는 심각해져요. 자, 불과 1분 정도 잠깐 보면서 끊었는데, 지원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최근 3개월간 노원구, 관악, 자, 상승률 꺾였으니까 좋은 거라고요?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이 지역은 대출 규제 대상에서 빠진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다는 소위 영끌 투자가 이어지면서 집값이 치솟았었는데 최근 들어 그 기세가 주춤해진 겁니다. 최근 1, 2년간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일명 이게 뭐냐면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일명 우리가 주식에서 상투 잡았다란 말이 이겁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느껴보시면 알 거예요. 값이 많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데다가 대출 규제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반대로 대출 영향이 없는 강남 3구는 여전히 집값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서울 안에서도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강남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대출 규제하고 뭐 이거? 안 받으면 되지 뭐. 진짜 기분 나쁘게 느끼셔야 돼요. 막 진짜 막 싸가지 없게 막 그렇게 느끼셔야 돼요. 왜냐고요? 뭐 금리 뭐 세금 막 올리고 막 이렇게 다 올려준다고요? 그래? 월세 더 올려?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불과 1, 2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거를 때려잡겠다고요? 제가 장단컨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면 그 다음에 미래를 유추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많은 규제를 때려잡았어요. 집값이 제일 많이 뛰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이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폭망을 시킨 정부예요. 뭐한 정부예요 도대체요? 다른 정부들도 저는 뭐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치를 한 사람들을 정말 치를 떨리게 다 싫어해요. 왜냐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지 않으셔요? 이게 내년 이제 불과 보세요.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요 시점에서요, 분명히 땅 많이 사놓으셔야 돼요. 진짜 땅들요, 어느 쪽을 사야 되는지 될 만한 지역들 콕콕 찍어서 사야 돼요. 그래서 저도 두 번째 거기 또 임장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까요? 파란 당에 누가 되든 빨간 당에 누가 되든 다른 당에 누가 되든 공급 확대하신다면서요. 어디다 줘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될 땅들을 찍어내고 그쪽 주변 일대를 싹 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화천대유 가지고 이번에 뭐 법정대청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없는 사람만 죽는 겁니다. 없는 사람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 임장을 같이 가고요. 될 만한 지역들 찍어내는 것들이요. 그것들 100% 같이 해줄 만한 것들. 일반 동네 부동산들 저는 막 저는 그냥 돌아보셔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돌아봐서 뭐 할 건데요? 거기 나와 있는 걔네들 그 물건들 가지고 거기가 딱 있을 때,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길 딱 하나 건너고 하고도
어디를 사야 되는지 찝어낼 줄 몰라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아 여기 좋고요, 그쪽에 거 아니고요. 뭘 알았어요? 그냥 아파트가 뭐 방 보여주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그런 동네 부동산에서요. 전문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땅은요 정말 다리품 팔면서 하는 겁니다. 자, 연락 주시면 돈 같이 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